너와라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노조의 이한솔입니다. 김준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 첫 소식에는 조금 재밌는 걸 한번 보고 가려고 하거든요. 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전직 대통령이 얼굴이 엉망진창이 됐어요. 전 깜짝 놀랐어요. 반창고 붙이고 네, 얼굴이 막 턱이 멍이. 이렇게 파랗게 멍들고 웃입술이 부었어요. 저는 그 누구한테 맞은 줄 알았습니다. 아, 제가 그래서 오늘 네. 그 치과 의사에게 확인했지요. 그러니까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제 그 원래는 사람들이 누구한테 맞았냐 막 의혹이 네. 너무 많았잖아요. 네. 그랬더니 문재인이 뭐 벌에 쏘였다, 임플란트해서 막 그 부었고 멍이 들었다라고 했는데 총장님이 이제 또 팩트 체크를 하려고 제가 물어보셨죠. 오늘 아침에 치과 원장한테 전화를 해보니까 네. 턱에 임플란트에서 멍이 드는 건 100%가 아니고 네. 멍이 들 수도 있고 네. 안 들 수도 있고 그래서 반드시 멍이 든다는 건 아니에요.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 예,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임플란트를 하는데 네. 윗입술이 붓는 것은 그건 이해할 수 없다. 그렇죠. 그래서 그 원장 말씀은 네. 임플란트 했는데 윗입술이 왜 붓느냐. 네. 그래서 자기도 원장께서도 네. 그 누구한테 한 대 맞은 거 아니냐 이렇게 저한테 딱 얘기하더라고요. 좀 합리적 의심이 가지 않습니까? 아니 제 얘기가 치과 원장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의사소견. 네. 그 요새 그 북한산에 뭐 골드버그 벌레들 많이 나왔잖아요. 뭐 러브버그 뭐 러브버그. 좀 이상한 근데 벌레. 저 이 벌에 쏘였는데 네. 우리 저 대통령 이마에 벌 쏜 벌을 잡아다가 국가보안법으로 다스려서 그 벌한테 벌을 줘야 되지 않겠어요? 공권력 뭐 하는 거예요? 저 벌 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양산에 벌이 많은가 봐요. 우파벌인가? 아니 근데 저렇게 저 여성가 저분이 뭐 국회의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저렇게 여자분하고 다정하게 저렇게 사진 찍은 걸 또 누가 보면은 또 김정숙 벌이 또 쏘는 거 아닌가. 아니, 자, 하여튼 네. 턱에 멍이 들고 네. 옷입술이 붓고 이 이마에 네. 반창고를 붙이고서라도 저렇게 자주 나온다는 거는 과거에 잊혀진 삶을 살고 싶다. 이거하고 참 배치되고 그러니까 저 양반들이 하는 얘기는 항시 거꾸로 이해하면은 거의 틀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네. 저 이마에 쏜 벌, 네. 저 벌을 잡아서 국가보안법으로 다스려야 됩니까? 아니면 상을 줘야 됩니까?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개인적 추측입니다만 저 이마에 벌침을 쏜 벌은 저기 양산 집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오프닝 멘트가 재밌는 거 한번 올려보니라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이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도 샌다고 하죠. 네. 그 전주 시민들이 이 강성희 진보당 국회의원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일본에 가서 또 국제 망신을 당하고 왔습니다. 아, 일본어를 모르면 쓰지나 말 것이지. 저기다 저 보세요. 기시다 총리는 방사성 오염수 바다의 투기 살빼라고 적혀 있는 피켓을 들고 저 앞에 갔습니다. 이제 저런 걸 우리 네. 일컬어 준비 없는 가벼움. 네. 본인들은 그 일본에서 오염수 처리를 네.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한다면서 네. 국민의 먹거리 안전이라고 스스로 생각한다면은 좀 더 네. 정밀하고 정교하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준비 없는 가벼움으로 그래서 저건 오염수를 검증하러 간 게 아니고 반일 감정부터 이게 관념적인 것을 검증을 해봐야 돼요. 얼마나 말로는 국민 먹거리라고 네. 그렇게 말을 하더만 저렇게 이 준비 없는 저 가벼움, 저 똥볼 차는 것 네. 저런 것이 저들이 얘기하는 게 얼마나 속마음으로부터 우러나지 않기 때문에 네. 저런 실수가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저기 일본 가는 거 세비로 가는 거 아닙니까? 네, 세비로 가서 저렇게 국가 망신을 시키고 오는 게 국회의원이 할 일입니까? 제 생각에는 네. 국민의 건강은요. 네. 거기 간 사람들 잘 들으세요. 일본 어민이나 일본 국민도 똑똑합니다. 오염수 방출하는 건요. 일본 어민들이요. 지네들 먹고 살라고 잘 지켜요.
왜 우리가 나가서 그렇습니까? 아니 일본 어민이라든가 일본 사람들이 후쿠시마 간데 지네 나라인데 지네 나라가 지키는데 왜 남이 똥 누는데 우리가 힘줍니까? 여러분이 안 가도요. 일본 어민들이요. 지네 수산물 지네가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해요. 아, 왜 너무 나라까지 가서 일본 어민을 그렇게 지켜주려고 합니까? 인류애가 풍부한 거예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그래서 아니 일본 어민들 잘 지켜요. 일본 어민들 스스로가. 그러니까 세계 사람들이 바보냐고요. 이게 정말 위험하면 다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 일본에도 양식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왜 한국에서 가냐고. 그리고 저 사람들은 저거 그냥 쇼 하는 거죠. 맨날 반일 반미 하는데 이 미제 일제 얼마나 좋아합니까? 김영조 의원 보세요. 그 뭐 후쿠오카인가 어디 여행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낮에는 죽창가, 네. 밤에는 스시. 참. 그러니까 저러니까 저렇게 준비 없는 가벼움이 나오니까 살 빼. 네.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의 저런 것은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국민의 건강을 위하는 진솔한 마음이 아니고 네. 반일 감정을 선동해서 어떤 단기적인 정치적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어떤 가벼움, 네. 꼼수이기 때문에 저런 실수가 나온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저 사람들이 진보당이라는 그 당의 사람들인데요. 이 진보당의 뿌리는 2014년 헌법재판소가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 위헌 정당이라고 판단해서 이제 강제 해산을 한 통합진보당의 전신이라고 하는데요. 본인들은 또 부정을 한다고 합니다. 자기들은 통합진보당 후신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또 뒤에 진보당 그게 같잖아요. 네. 왜 그래? 그리고 하는 짓도 똑같죠. 일본 어민을 믿으세요. 일본 어민들이요. 지네 건 지네가 알아서 해요. 왜 제3자가 나서 저렇게 난리 버스벅을 피는지 나는 네.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요. 그래서 또 이렇게 나라 돈을 받으면서 이 나라 망신을 다 시키고 온 이 강성희 진보당 국회의원을 한번 보았습니다. 반성해야 돼요, 저 사람. 네. 그리고 요즘에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날로 좀 거세지고 있는 것 같고 굉장히 속 시원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이거 근데 당연한 얘기들인데 이제 와서 이거 듣다 보니까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는 이 막혔던 속이 좀 뚫리는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께서 반국가 세력 이렇게 어떤 언어를 이야기한 것은 네.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근데 저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얘기가 네. 지금까지 홍길동의 아버지를 부른 것처럼 네. 금지어가 됐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파 정권이라고 하는 대통령들조차도 저런 발언은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네. 그러니까 돈과 출세 때문에 한편이 돼서 반국가적 작태를 일삼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 상식인데 그렇죠. 상식을 이야기했는데 여기다 대고 네. 냉전 조장 세력 뭐 극우적 발언이라고 하는 게 이게 그 관심종자 문재인 씨가 그랬죠. 정말로 비정상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이게 네. 종북 세력의 눈으로 보니까 저렇게 보이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문재인이가 뭐 냉면 조장 세력? 뭐라 그랬어요? 본인도 자기가 뭐 말하는지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 발언이 자유총연맹 창립 기념식에서 나온 발언인데요. 네. 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24년 만이라고 합니다. 네. 자유총연맹이 네. 외로움에 떨다가 네네. 우리 윤석열 대통령 갔으니 네. 사기가 올랐겠네요. 박수가 자유총연맹 네. 하여튼 열심히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해주세요. 네, 박수가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윤석열 대통령 발언을 조금 보고 가면은 이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핵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 집단에 대해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고 했습니다. 읍소했죠. 그러니까 그 세계에 있는 다른 정상들이 얼마나 이상하게 바뀌었습니까? 또 문재인 대통령이 네. 마크롱 만나고 바이든 만났을 때 자기는 평화주의자라면서 네. 종전선언해야 된다고 실제로 읍소했잖아요. 제재 풀어달라고 노래 하고 다녔죠. 불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면전에서 마크롱이 뭐예요? 나는 못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정말 이상한 사람인 거죠. 쪽팔림을 당하고 와서도 아직까지 냉전 조장 세력이 있다고 그러는데 네. 좀 잊혀지고 싶은데 네. 그냥 벌 쏘여서 나오지 말고
그냥 집에 계세요. 네. 그리고 이 정말 좋은 말을 많이 했는데요. 이 종전선언에 대해서 이 허황된 가짜 평화 주장이었다 했고, 이 자유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가 치명적으로 흔들린 상황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자유라는 단어를 또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네. 대통령이 자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거나 발전을 가로막으려는 세력들이 나라 도처의 조직과 세력을 구축하고 있다. 이는 보수 진보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정체성을 지키는 문제라고 했습니다. 지극히 상식적이고 네. 올바른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계속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이번에 개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뭐만 하면은 극우라는 단어를 정말 무분별하게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다 못해 이 좌파가 볼 때나 극우지 정상인이 볼 때는 그냥 정상인이다. 라는 말을 한 윤석열 거죠.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네. 이야기를 했다는 게 전해지고 있어요. 네. 쉽게 얘기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은 종북주의자 눈에는 네. 모든 게 극으로 보인다. 그쵸. 개 눈에는 똥만 보인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쵸, 맞습니다. 맞는 얘기했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데 이 극우라는 단어에 대해서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이해를 잘못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극우는 뭐냐면은 네. 예를 들어서 자기의 신념이나 자기의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예. 헌법 정신을 부정하고 그쵸. 폭력이나 불법적 방법으로 자기의 의견, 신념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 예. 이런 것을 뭐냐면은 오른쪽에 있으면 그거, 왼쪽에 있으면 극좌 이렇게 얘기해요. 그쵸. 근데 예를 들어서 폭력 혁명으로 자기의 인민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주장하는 것 이건 극좌가 맞아요. 네. 근데 극우는 옛날 태극기 든 사람들이 태극기가 뭐 소총도 아니고 수류탄 아니잖아요. 아니죠. 얼마나 그래서 자랑스러운 태극기를 국기입니까? 흔드는 게 그게 무기가 아닌데 그쵸. 그걸 극우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냐. 의사 표현인데 이걸 극우라고 하니까 대통령께서 종북주의자 눈에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네. 그건 지극히 정상이다. 이렇게 일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장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네. 이 극우라는 단어를 자칭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게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프레임에 네. 갇혀서 네. 사상이 비겁한 사람들이에요. 저쪽 반대편들한테 욕도 덜 먹고 자기가 마치 중도에 있는 것인 양 자기를 내세우기 위해서 네. 그런 스스로 자해 행위를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사상적 자해 행위 네. 이렇게 저는 주장합니다. 이 대한민국에는 극우라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도 뭐라고 했냐면 이 전체주의나 극우지 좌파가 공격하는 건 극우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요. 아니 네. 헌법 질서를 부정하는 세력 네. 여기 앞에다 극자를 붙여야 된다니까요. 그렇습니다. 아니 광화문에서 태극기 든 분들이 언제 헌법을 부정했나요? 헌법을 지키려고 그렇게 나와서 싸운 거 아니에요? 나라 지키려고 애국심에 나온 그렇죠. 분들이죠. 네. 그건 지극히 정상이고 옛날 통진장처럼 나라를 전복하려고 폭력으로 뒤집으려고 모의한 것 이것은 극좌 맞습니다. 네. 그래서 대한민국은 극좌는 있지만 극우는 없다. 없습니다. 이것이 네. 저의 결론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정말 비정상의 정상화가 네.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가짜 독립 유공자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서훈 박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혜원, 김원웅 부친을 재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옛날에 그 피우진인가 그 사람이 국가보훈처 네. 장일 때 그때 그 손혜원인가 네. 저 사람 국회의원일 때 그 불러다가 우격다짐으로 막 그 한 거 아니에요? 그 뭐 협박으로 한 거 아닌가요? 그 우격다짐 유공자라 그래가지고 네. 6번을 떨어졌는데 네. 마지막에 아. 7.8기 대단해 손혜원이.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그다음에 또 있죠. 네. 저 옆에 저 양반. 네, 김원웅. 유명한 사람이죠. 지금은 고인이죠. 네. 아니 저 양반은 또 바꿔치기 유공자예요. 앞에는 우격다짐 유공이야. 바꿔치기 아니 네. 대한민국의 정말. 어떤 역사관을 네. 역사 농단자들이에요. 저거는. 그래서 나는 그쵸. 저 사람들 보고 누가 생각나는지 알아요? 누가 생각나시나요? 옛날 가수 있잖아요. 이렇게 네. 신신혜 씨라고. 네. 그거 알아요? 세상은 그, 여기 지금 알죠. 한참 여기도 유행이었죠. 작아, 네. 저기도 작아. 네.
십자가가 판친다. 네. 대한민국 이래 됐어요. 그쵸. 윤석열 대통령님 정말로 네. 우격다짐 유공자, 바꿔치기 유공자 근데 이거 정말로 이번에 그 싹을 도려내서 대한민국의 정기 바로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또 한 가지 또 있잖아요. 이 독립유공자뿐만이 아니라 5.18 유공자들도 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지 않습니까? 유공자는 네.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영광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서로 이것을 자랑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 밝히지 못하나요? 제가 네. 민주화 그 운동 뭐 네. 이렇게 요 보상자해서 네. 보상도 저도 좀 받았어요. 이만큼이지만 저도 민주화 그 운동 뭐 이런 관련자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전향하신 거 맞나요? 예? 저는 사상 검증을 좀 제가 국가보안법 전과가 없어가지고 그러시군요. 저는 옛날에 네. 월급 100원만 인상해 주라 이렇게 갖고 감옥을 갔으니까 뭐 네. 사상성하고는 그렇고 한 푼 줍쇼 네. 이러다가 감옥 갔어요. 아. 김남국이도 한 푼 줍쇼 했었는데 거긴 안 가네요. 네, 그래서 이게 정말 정상화가 되는 게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 이 대한민국 건국 목적인지 평가하겠다라고 합니다. 이게 맞는 거죠. 이게 네. 약간의 뭐 흠이 있더라도 공이 크면은 네. 인정해주자. 어떻게 사람들이 100% 그렇죠. 완전 무결한 사람은 인간은 완벽한 인간 없죠. 없습니다. 네.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바꿔치기하고 가짜로 그거는 우격다짐으로 국회의원의 권력을 이용해서 지네 조상을 유공자로 만들고 이런 것은 역사 농단이기 때문에 단죄를 해서 네. 박탈을 해야 맞죠. 이제야 비정상이 정상화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박탈뿐만이 아니라 범죄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처벌까지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까지 받은 네. 걸 다 토해내야죠. 그렇죠. 환수해야죠. 그리고 얼굴만 봐도 짜증나네. 여기 정부 관계자가 네.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회주의 운동을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지거나 이 규정이 모호해졌다. 이 독립운동이 오늘날 대한민국 건국에 기여한 것이 없는지, 이 공산주의 국가 건립을 위한 것이었는지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국가보훈처가 네. 국가보훈부로 되더니 그러니까요. 이제사 밥값을 하네. 왜 이 박민식 국가보훈부 이제 장관이 됐죠. 요즘에 일을 좀 굉장히 잘하시는 것 저 같습니다. 사람 봉급 좀 네. 올려야겠네. 그 성과급 안 주나 대통령이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그죠. 이 시민 여러분들께서 이 칭찬을 많이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좋아하지 않을까, 되게 보람되지 그래요. 않을까 생각됩니다. 국가보훈부 네. 칭찬해 줍시다. 네. 이제 또 본격적으로 이 그 노동에 이제 우리 얘기해 볼까요? 네,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야당은 정말 또 한숨이 나오는데요. 네. 이 양곡법, 네. 또 간호법에 이어서 이 노란봉투법도 강행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 거부권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거부권을 유도한 게 이것만 한 게 양곡법, 예. 간호법, 네. 그다음에 요전에 임대차 3법, 그다음에 선거법. 검수완박법 그래서 전부 옛날 말로면 네. 이게 다 날치기 통과인 거예요. 국회에 네네. 오랫동안 이어져온 관례를 지키지 아니한 것. 네. 다시 얘기하면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법안들이에요. 네. 여기 보면은 이 양곡관리법도 저기 4월 13일까지 굉장히 빠르게 처리가 됐고. 간호법도 마찬가지로 4월 27일에 국회 본회의 통과가 되고 5월 16일 대통령의 제2요구가 있었고 5월 30일에 이제 재표결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특히 노란봉투법은 문재인 정권 때도 저 법은 네. 법안도 아니다. 이렇게 법안끼리 충돌이 돼서 그쵸. 저 법안을 통과시키면은 여러 가지 후유증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해서 문재인이 자기들이 의석수 많고 자기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도 통과 안 시킨 것을 왜 지금 윤석열 정권 때 했느냐? 이건 뭐냐? 네. 거부권을 유도해서 그쵸. 전국을 혼란에 빠뜨리고 그렇게 거부권을 유도시켜서 요번에 7월 3일부터 7월 15일까지 민주노총이 네. 그 노란봉투법 통과라는 기치를 내걸고 총파업을 유도시켜서 네. 하여튼 다시금 탄핵 정국을 만들려고 하는 뭐 그런 의도 아니겠어요? 네. 그런 그렇게- 의도로
뭐냐면은 보입니다. 네. 통과시킨 거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노란봉투법 향후 절차를 보면 일단은 6월 30일에 국회 본회의 부의가 됐고 표결이 됐죠. 네. 네, 7월에 예상이 되고 있죠. 네. 이제 대통령이 이제 제2요구권을 사용하겠죠. 이게 거부권. 네, 제2요구권을 행사를 하면 이제 또 지난번에 양국관리법이나 간호법처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옛날에 네. 권위주의 시절에도 네. 날치기 통과를 하면은 그렇게 많이 없었어요. 네. 민주주의가 이미 이룩하니 현재 네.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날치기가 많은 건 처음이에요. 이건 뭐냐? 네. 민주주의가 정말 후퇴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데 민주당처럼 얘기하는 게 전체주의라 그래요. 그쵸. 그 파시즘 이런 것처럼 이런 경우가 실질적으로 민주주의를 후퇴하는 거예요. 정치 훌리건, 종북, 네. 개딸, 문빠 이런 것이 뭐냐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이런 그쵸. 걸보다 전체주의 또는 옛날 나치, 파시즘 네. 이런 것을 그렇게 우리는 부르는 게 사회과학적으로 온당한 거예요. 민주주의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그런 짓은 안 하죠. 그러니까 네. 이제 모르니까. 이것을 거부권 행사토록 해서 네. 민주노총이 앞장서서 윤석열 타도 네. 심판을 유도해가지고 그것을 어떤 사회적 어떤 이 에너지로 삼아서 자기들이 그 사법 리스크라든가 네. 돈봉투 리스크라든가 김남국의 코인 리스크를 슬며시 덮어보자고 하는 정치적 속셈이 빤하지 않겠어요? 네, 그렇습니다.